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주식 타이밍 채널에서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서방의 주식 상담소라는 제 개인 채널 다시 한번 복귀를 해서 이어갈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기존의 타이밍에서 응원해 주시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과 격려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신규 유입되시는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영상 내용이 괜찮다 판단이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종목도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해 마지 않는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을 볼 거고요. 이게 이제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들조차도 목표가가 30만 원, 40만 원 너무 당연하다고 찝으신 그런 종목인데, 이게 조금 당분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횡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모 증권사 관계자는 60만 원대까지는 내가 엑시트 하지 않고 버텨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언제쯤 튀어 오를지 그 재료들이 언제쯤 이제 발현이 될지에 대한 내용도 오늘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린다 부탁을 다시 한번 거듭드리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의 주가가 급락을 했다. 키트루다 SC 임상 3상 기대감에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알테오젠 주가가 급락할 만한 이유가 따로 있느냐?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냐, 지금 돈 있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거 매집을 하고 싶어서 똥줄이 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이게 대형 뉴스거리로 터지진 않았지만 향후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만한 호재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지금 터져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호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게 실적과 결부가 될지는 조금만 지켜보시면 되는데, 이 호재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점에 분명히 캐치를 하셔야 익절 라인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좀 강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임상 3상 키트루다는 뭐 워낙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키트루다의 제형 변경을 통해서 이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손쉽게 처방을 받고 이 투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 기술은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상황이고요. 자, 임상 3상 기대감이 있는데 왜 주가가 급락을 하느냐? 요게 문제인 거예요. 말 그대로 끌어내리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은 사람 같으면은 알테오젠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싶은데 특별한 이슈가 없이 호재거리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 이렇게 3연상을 하고 5연상을 하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악재라든가 충격을 좀 일부 줘가지고 개미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좀 매도 물량을 풀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저가에 많이 매집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자, 사실만 말씀드리자면 키트루다 임상 3상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게 뭐냐? 통과가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ASCO 있었죠? 미국 종양암 학회. 자, 여기에서 이제 어, 전체 생존율 OS 값의 중간 값이 이제 대략적으로 공개가 됐었는데, OS 값이 상당히 기존 제품 대비해서 뒤처지지 않고, 절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개선됐다라고 할 정도로 긍정적인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예전 뉴스들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 뉴스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머크가 키트루다 SC의 임상 실패를 했다라는 뉴스가 곳곳에서 포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머크는 이거를 언제부터 준비했냐? 2020년부터 SC 제형을 준비를 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키트루다라는 우리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의약품이 특허가 풀리게 되면 바이오시밀러랑 경쟁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있을 IRA법에 대해 의해서 약가 인하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럼 제약사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너네 과징금 맞을래 아니면 약 싸게 팔래, 이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 전략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까지 키트루다는 링게로 꽂아서 맞던 주사제였는데, 이 주사 제형을 갖다가 이 당뇨
주사제 형식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신약으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를 받기 때문에 IRA도 회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시밀러와의 경쟁도 당연히 특허가 연장이 되면서 피할 수가 있다라는 그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머크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자체 기술을 한번 사용해 보자라고 해서 2020년부터 임상을 준비해 왔던 게 MSD, 머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체 기술로 했는데 이 기술력이 그렇게 완성된 기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체 기술적으로 이제 SC 제형을 변환하려고 했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됩니까? 알테오젠과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거죠. 마일스톤 계약을 맺었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실험을 해보다 보니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값이 올해 2월 달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마일스톤을 이제 확정 계약으로 전환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확정된 다음에는 또 뭐까지 얘기합니까? 키투르다 매출에 대한 로열티까지 줄 테니, 너 우리랑 독점 계약하자. 예, 기술 독점 계약으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워크에서 이 키트루다 SC에 얼마만큼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게 알테오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오히려 글로벌 빅파마 쪽에서 역으로 확인시켜준 블록버스터급 어떤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가지고 임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것도 1상, 2상 다 통과가 된 상황에서 3상이 지금 결과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언제쯤 나오느냐? 올해 3분기에 발표가 됩니다. 자, 머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발표는 이미 우리는 걱정거리가 아니다. 그러면 뭘 지금 원하고 있느냐? 이 신약 출시를 언제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 내년쯤에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공식 발표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IV 제형이었잖아요. 정맥 주사, 링게루 제형에서 SC 제형으로 몇 퍼센트만큼 전환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질의응답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머크 부사장이 뭐라고 했느냐? 생각했던 것보다 이 키트루다 SC 제형의 전환이 굉장히 이거 영어로 섹시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매력 있는 프로젝트로 우리는 확인을 했고 이 전환율을 처음에는 40%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80%까지 이 전환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온 상황이에요. 자,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값이 발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키트루다는 알테오젠의 뭐죠? ALT인가요? 그 비포 기술 있잖아요. 이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한 SC제형 기술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약물로서 재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제 곧 키트루다와 한 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임상 통과 소식이 들릴 때쯤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것만 인지하고 계셔도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상당히 좀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멜랑꼴리하고 이렇게 알쏭달쏭한 기사가 나올 때는 우리가 이런 기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투자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흔들기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나무가 위로 가지를 곱게 뻗고 그다음에 열매가 막 달려 있다. 근데 내가 저 열매를 초장부터 가지고 가고 싶어요. 흔들어야겠죠. 그래서 흔들기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락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힘든 종목, 호재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종목이 알테오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호재들은 추가적인 게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알테오젠의 자회사인 알토스 바이오가 자, 핫한 지금 또 의약품이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허가를 신청했고 이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질 예정 같다라는 뉴스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호재죠. 아일리아 이 황반변성 치료제는 전 세계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안과 질환 치료제 중에는 1등입니다. 1위 하고 있는 지금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삼천당 제약 같은 곳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준비를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 혹은 끝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일리아 같은 경우도 특허가 걸려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소송이야 어찌 됐던 간에 결판이 날 거고, 그 소송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럽이고 북미고 간에 우리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판매가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판매 허가 신청을 받아 놓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테오제는 이 소송을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소송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2025년이 되면 이제 재형 특허가 끝나기 때문에 이 특허 만료 기점으로 판매 개시를 목표점을 잡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뭐 10조 원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삼천당 제약이 바이오시밀러 첫 번째로 아마 진출을 할 거예요. 삼천당이 1등. 자, 그 뒤로 이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렇게 경쟁 구도로 들어갈 텐데 나머지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쟁 구도에서 일부분만 잠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조 원, 최대 뭐 1조 원 이상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이 또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알테오젠의 준비 과정도 큰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좋은 소식 나올 때까지 쥐고 계시면 상당히 큰 이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전 세계는 두 가지 지금 의학계의 큰 뉴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항암제 관련한 얘기인데요. 항암제를 어떤 항암제를 만드냐? 이제 차세대 항암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차세대 항암제는 이제 항체 약물 복합체라고 하는 ADC 형태의 항암제. 요거는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ADC라는 제3의 면역 항암제 이후에 3세대 항암제를 너도나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ADC가 이제 새로운 항암제 개척에 어떤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고 상당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DC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업체가 어디였냐? 얼마 전에 이제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화이자에서 인수를 한 시젠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ADC의 선구자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후발주자들이 속속들이 나오죠. 그 중에 후발주자 중에 이제 머크가 있고, 머크와 더불어 엔허투를 이제 개발한 다이이치 산큐라는 데가 있습니다. 다이이치 산큐. 자, 이 두 군데가 이제 시젠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제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DC 항체 약물 접합체를 갖다가 항암제로 이제 만들 건데, 이쪽에서 파생될 그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요거는 이제 시장을 좌지우지할 게임 체인징이 될 만한 그런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뭐 의학계에서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매출처니까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나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IRA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IRA는 뭡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정부에서 아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절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든 들어가는 돈을 다 이제 낮추겠다. 대신에 돈을 낮추는 대신에 해당 분야에선 낮추고 어떤 쪽엔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이 산업 생태계를 좀 바꿔나갈 만한 엄청난 그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정책이 IRA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지금 보니까 이 건강보험 쪽에서 허투루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강보험료 재정이 지금 적자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는 너무나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좀 잡히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뭘로 지금 대체를 하느냐?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모든 헬스케어에 관련된 약품, 약가를 낮추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미국은 메디케어라는 건강보험이 있고 나머지 이제 신체 건강한 성인들은 전부 사적 보험에 들어가지고 이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이 메디케어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약품을 저렴하게 제공해라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제약사들은 이게 우리가 미국에서 이거 메디케어 인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얼만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깎으면 우리 다 날라간다 해가지고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까지 치달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든 조율을 하든가 아니면 미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정부 대상으로 소송을 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또 해야 된다. 요 지금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존의 처방을 받아왔었던 대표적인 의약품 10개에 대해서 먼저 인하를 요구하는 겁니다. 약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또 블록버스터급 약물이 나왔다. 그러면 또 건강보험 심사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재정 지출이 이뤄지는지를 추가적으로 심사해가지고 또 그 의약품을 재지정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뭡니까? 이 머크 같은 경우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키트루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입니다. 거의 뭐 100조 원 시정을 독식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겠죠. 약가 인하는 불 보듯이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다? 신약을 이제 출시를 해놔야 된다. 건강보험에서 평가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약제를 발명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매출처로 삼아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이 명확한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SC 제형으로 만약에 제형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사제 자체가 다른 거니까 이거는 새로운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특허가 새로 생긴다. 특허가 이제 신규 특허로 등록이 된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 메디케어 심사 대상에서도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추격에서도 이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머크는 지금 뭐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것만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느냐? 이것만 심사를 피해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약사에 지금 현재 많이 팔리고 있는 메디케어 심사 청구 대상에 다 들어가는 의약품들이 전부 뭐예요? 전부 제형 변경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키트루다는 뭡니까? 이거 항암제잖아요. 항암제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거의 모든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은 전부 SC 제형 변경을 준비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지금 그 어떤 종목은 두 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할로자임 아니면 알테오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의약 그 제약사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양분이 되겠죠. 반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할로자임 쪽 군이 이제 형성이 될 거고 머크가 믿고 있는 알테오젠 쪽으로도 수없이 많은 오퍼가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박순재 대표는 이걸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박순재 대표이사가 워낙에 이 준비를 워낙에 잘해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판매처 다각화를 또 노리고 있는데, 마일스톤 계약 맺었다고 했잖아요. 이 SC 제형만 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1년에 1조 원, 2조 원 이상을 뭐 벌어들일 수 있다 예고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가 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당장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 시인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 이제 테르가제라는 자체 히알루론이다제 이 의약품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식약처 판매 신청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올해 안에 지금 통과가 돼서 판매가 본격화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알테오자는 아시다시피 지금 뭐 큰 매출을 올리지도 못하고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가 누적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비해서 시총이 너무 높다. 뭐 거품이 껴있다. 고평가돼 있다. 일각에서 이제 그런 흉흉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테르가제 매출을 만약에 국내에서 꾸준하게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 1천억 이상의 매출과 그다음에 뭐 500억 정도의 꾸준한 영업이익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박순재 대표 같은 경우는 이 SC 제형의 기술 수출 이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판매처를 찾아야 된다.
요것도 준비를 해 놓은 상황이고 이게 테르가제 식약처 판매 이 허가와 동시에 굉장히 이제 든든한 어떤 버팀목으로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약가이나 정책도 SC 제형은 지금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제약사들이 SC 제형의 지금 변환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입장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MSD, 그러니까 머크에서 이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임상 3상 발표를 3분기에 앞두고 있다는 거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자, ADC라는 게 있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또 다른 신기술로 항암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업체 머크와 다이치 산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머크는 이제 다이치 산큐에다가 알테오젠에 했던 것과 똑같이 이 ADC의 기술을 이제 이전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관련해서 엄청난 로열티를 또 지불하면서 미래 먹거리로 점 찍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 다이치 산큐는 제가 후발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젠이라는 업체가 이제 ADC의 선구자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치 산큐가 이제 NO2, HER2 유전자를 잡을 만한 ADC를 이제 개발을 해냈고 이걸 갖다가 세계 의약품 유방암 판매 1위 의약품으로 올라서다 보니까 시젠 측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야, 그래서 야, 다이치 산큐 너네 우리가 ADC 처음 창시자인데 우리 쪽 진짜로 기술 하나도 빌려 쓴 거 없니? 해서 소송을 걸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이치 산큐는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는 너네 심각할 정도의 기술 내가 특허를 빼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든 건 없다. 자, 그래서 이 기나긴 싸움이 지금까지 진행돼 있었던 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뭡니까? 시젠을 인수한 이 파이저에서 항소 없이 그냥 이 특허에 관련된 더 이상 지저분한 소송은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이치 산큐는 ADC 관련해서 특허에 더 이상 휘말릴 필요 없이 이제 자체적인 기술로서 이걸 인정을 받을 만한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이제 머크와 다이치 산큐가 이제 합작을 해서 차세대 ADC를 만들 건데 차세대 ADC는 이제 뭘로 제형이 나온다? 최대한 간편하게 이 투약이 가능한 SC 제형으로 준비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곳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머크와 그다음에 할로자임이라는 두 개의 이 제형 변경 가능한 기술 보유 이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양분이 될 것이다. 이제 글로벌 빅파는 할로자임 기술과 알테오젠의 기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이 갈림길에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판도가 양분화돼 가지고 갈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머크와 다이치 산큐 뭐 같은 업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리고 이 차세대 ADC 기술을 주도하려고 하는 쪽은 오히려 머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네가 기껏 SC 제형의 이제 어떤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키트루다부터 이걸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스텝은 뭐다? ADC란 말이에요. 자, ADC를 갖다가 SC 제형으로 바꾸려고 한다. 자, 그런데 다이치 산큐가 특허에 만약에 걸려가지고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 ADC 관련된 신제품, 신약 개발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법원, 텍사스 법원에서 배심원 판결에 의해 가지고 화이저에서 진행한 그 소송은 기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타이치 상큐도 이제 거리낄 게 없습니다. 자, 머크 쪽과 차세대 ADC 관련한 이제 이 신약 개발을 굉장히 좀 속도를 붙일 걸로 보이고 거기에 SC 제형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파트너사가 누굽니까? 알테오젠이라서 이게 굉장히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큰 사건이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이치 산큐가 이제 날개를 달았죠. 자,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거듭 중요한 거는 이제 뭐다? 이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를 SC 제형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알테오젠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거가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었고, 요게 이제 현실화가 될, 이제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키트루다 SC 물론 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짜 세력들이 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점은 뭐냐면 ADC, SC에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인류 역사에도 있어서도 획기적인 일이 될 거고 의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로자임을 이걸 못하니까 이제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 나왔고 알테오젠만이 실제 동물 임상에서 유의미한 결과값을 내보냈고 요거를 이제 사람한테 적용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ADC, SC가 만약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일한 의약품으로서 평가를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엄청 재밌는 얘기들이 많고요. 이런 얘기들이 현실이 됐을 때는 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의 이 시총 몸값이 뭐 십몇 주에서 머무를 만한 일이냐? 저는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횡보하는 주가가 이 주식으로 나중에 텐베거를 노리시는 여러 개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한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밌는 뉴스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이죠? 주가가 60만 원을 넘어갈 때까지는 무조건 탑픽이다.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주가가 20 몇만 원에 지금 28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28만 원의 주가가 멈춰 있어야 되느냐?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고 이 주가가 이렇게 멈춰 있는 거는 뭐다? 이 세력들이 일부 이 큰 손들이 이 주가를 갖다가 멈춰 놓거나 이런 단기간에 급락을 시킬 만한 어떤 근거라는 게 확실하게 존재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를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확신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렇게 멈춰 있을 만한 이 근거 자체가 없고 내용 자체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알테오젠 혹은 머크 혹은 어떤 세계 의학계의 흐름 자체가 뭐 우주의 기운이 모였다고 할 정도로 우주의 기운이 알테오젠에 향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봐도 무방한 지금 시점이다 보니까 이 최근에 이 주가 향방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여기서 얼마만큼 이 욕심쟁이 큰 손들이 이 참전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가 이 주가 상향 어떤 모멘텀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요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별 투자자 내용을 마지막으로 좀 지켜보자면요. 자, 나흘 연속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나흘 연속으로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거 주가 빠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 이 기관입니다. 기관. 기관이고 기관 중에서도 크게 보자면 이 금투, 그다음에 사모펀드가 주도한 이 매도세가 주가의 단기적인 어떤 하락이라든가 이 보합을 유도하지 않고 않는 유도하는 거 아니냐? 말이 자꾸 꼬이네요.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 보합을 갖다가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큰 손들이 얼마만큼 매집을 끝내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방으로 다시 트인 어떤 쭉쭉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일 만한 가능성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 분명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단언컨대 이 주가는 아까 어떤 모 애널리스트가 말씀드렸다시피 60만 원까지는 무조건 탑픽으로 봐야 될 만한 종목인 건 분명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지금 뭐 저도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입도 잘 안 풀리고요. 그다음에 말도 꼬이고 지금 내용도 뭐 잘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횡설수설을 했는데 오늘 영상도 좀 재미있게 지켜보셨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참여까지 좀 활발히 해주시길 바라고 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종목을 갖다가 언제까지 세력들이 매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의 평단을 잡고 매수세에 들어와 있는지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목표가를 얼마에 설정했는지도 대충 우리가 추려볼 수 있는 게 모든 종목들의 이제 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종목에 관련된 내용들, 그 자료, 여러분들이 꼭 잡고 가셔야 될 만한 그런 재료들까지 모아놓은 그런 자료를 제가 마련을 해놨어요. 이 대응 전략을 하나 마련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만한 알테오젠의 큰 재료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키트루다 SC의 임상 3상 이후
얼마까지 목표가를 잡고 우리가 1차 익절 라인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이제 ADC, SC가 만약에 뉴스화가 돼서 이제 정식으로 이 어떤 떠들썩한 이슈가 됐을 때 목표가를 얼마까지 상향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매수해야 될 최저 단가, 평단가는 얼마로 잡는 게 가장 안정적일지, 이 대응 전략 안에 제가 내용들을 대충 이제 적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배포하는 대응 전략 꼭 받아가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신 후에 적절한 매수 타이밍 잡으셔가지고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위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8178-5051 8178-505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뭐 숫자 1 이렇게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종목을 여러 가지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앞에 두 글자를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알테오젠 종목을 전송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 문자로 두 글자 알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제가 무료로 전달을 해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많이 좀 신청하셔가지고 투자 판단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전해드리는 대신에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뭐냐? 이제 채널을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독자가 700명이 안 되거든요. 제가 개인 힘으로 오롯이 키워서 잘 나가고 있다가 또 멈췄는데 여러분들 다시 이제 많이 찾아와 주신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유튜브 상에 노출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신규 구독자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가 제 먹고 사는 밥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광고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을 해주셔야 그 조회수만큼의 광고료가 저한테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 공들여서 만드는 영상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또 그 다음에 그만큼의 수익을 또 얻어갈 수 있는 구조니까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좀 응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전파도 많이 많이 해주시게 되면 제가 더욱더 신이 나서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다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이서방입니다. 네, 이서방의 주식 상담소 이제 열심히 한번 뛰어볼 테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좋은 댓글, 뭐 응원글만 바라는 거 아닙니다. 쓴소리, 그다음에 또 필요하신 알고 싶은 종목들 많이 많이 문자나 혹은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은 제가 또 양질의 정보들 수집해서 여러분들께 알기 쉬운 영상으로 종목 분석해 드리는 걸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이서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